와이어리스라는 것은 어디에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이라던가 와이어리스 이런 것들이 사람이 굳이 어디에서 인터넷이 되고 어디에 네트워크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아도 최근 사회에서는 어느 곳에서 저희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개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RFID 시스템을 저희가 도시파에서 설명하고 있는 상품인데요. 일단 물류 시스템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택배 상품이라던가 저장 상품에서 RFID 태그를 적용해서 센서를 통과하면서 여기 같은 경우는 부산이나 대전 지역을 구분을 해서 자동으로 분류하여 그것까지 운반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농수산물 각종 제조업에서 다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걸 읽히면은 맞는 것 같은데? 아니 뒤에서 이거잖아. 야, 그거. 크기가 딱 그거 같긴 한데. 네,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저희 내 자동차의 관리와 제어가 가능한 티카 서비스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시동을 거는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차량의 문을 열고 도어락, 그리고 라이트 기능, 홈 기능, 기본적인 다양한 제어 기능도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내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비디오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맵 기능, 관제 서비스를 활용하여 현재 내 차량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카케어 기능이라고 해서 저희 OBD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본인의 주행 데이터나 소모품의 교환 주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또 간단하게 시동 거는 장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차의 시동을 미리 걸고 싶으실 때 스타트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명령을 수행 중입니다 라는 멘트가 나오고요. 네. 그리고 차량을 보시게 되면 한 3초 정도 뒤에 차량에서 시동이 걸립니다. 네, 이렇게 원격으로 시동 거신 다음에 집에서 천천히 나오신 다음 차량을 몰고 자기 목적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티카 서비스였습니다. 3G 망망 가능한 곳이라면요, 거리에 제약이 없이 모두 활용 가능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운전도 할 수 있나요? 운전은 불가능하고요. 운전보다는 시동 걸고 간단한 제어 기능까지 가능합니다. 간단한 제어에 다른 게 어떤 게 있어요? 도어락 기능, 라이트 기능, 홈 기능, 트렁크 기능까지 기본적인 제어 기능 가능하고 있습니다. 요즘 피자라든가 짜장면을 시키면은 집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하게 되는데 그 결제 단말기도 저희들이 고객들이 가지고 있고 가장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법무부의 성범죄자 위치 추적기라든지 이런 추적기도 저희들이 제품을 개발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오른쪽 거 이거요? 네. 그리고 아울러서 기상청에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기상 데이터, 만약에 풍향이라든가 풍속, 강우량, 강설량 등을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는 기상청에도 저희들 고객들이 단말기를 개발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울러서 기지국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런 기지국 모니터링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기지국이 제대로 동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지국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빨리 대체를 해서 고장이라든가 있으면 원인을 파악해서 수정을 해야 되니까 그런 쪽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지국 장비를 컨트롤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단말기. 그리고 요즘 많이 갖고 있는 원격 검침, 원격으로 전기 사용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얼마나 사용했는지 그런 거를 실시간으로 다 알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AMR 쪽에 고객들도 저희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해야 되나? 성범죄자로 생각하시고 어쨌든지 발찌로 이렇게 발에 착용을 하는 겁니다. 발에 착용을 해서 이렇게 안 보이게 하는 거고, 그리고 성범죄자는 이런 단말기를 항상 가지고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단말기하고 이게 위치가 떨어지게 되면 바로 관제센터에 보고를 하는 그런 형식이 됩니다. 끊어버리고 도망갈 수 있잖아요. 끊어도 이게 체결이 끊어지면은 바로
이 단말기가 그 범죄센터에 관제센터에 보고를 해서 그 관제 요원을 파견하게 그렇게 된 성범죄자 1일 체험 할 수도 있겠네요. 하시겠습니까? 그 성범죄자뿐만이 아니고 그 어린이라든가 치매 노인들 같은 경우에 이런 단말기를 착용하게 되면은 그 내가 지오펜스라고 하죠. 내가 어떤 그 지역적인 바운다리를 설정해 놨을 때 그 설정 바운다리를 넘어가게 되면은 그걸 그 보호자에게 자동적으로 통보를 해주는 그런 그 단말기도 그 위치 추적 트래커도 저희들이 그 고객들이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생체 칩이나 이런 건 없나요? 아,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그 기지국을 이용한 데이터 전송을 할 수 있는 M2M이라고 하죠. 머신 투 머신 기계 간의 통신에 대한 그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저희 CEO는 그 이탈리아 분이고 지금 기본적으로는 그 이스라엘에서 그 창업을 하셨고 10년 이상 이런 M2M 분야를만 포커싱을 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공급 전 세계 유통망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런던 주식시장에 상장을 2006년도에 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 글로벌 거점을 6군데 글로벌 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서울을 비롯해서 그 미국의 랄리 그리고 또 이탈리아의 그 트리에스테 그리고 남미의 상파울로 이렇게 여러 군데 전 세계적인 거점을 가지고 영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면은 원래 이탈리아 분인데 이스라엘에서 원래 그 이스라엘 분이고요. 이탈리아에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분이면은 유태인 네. 사실 그래서 전체 그 어디 계시는 거예요? 지금 로마에 있습니다. 사진 제 왼쪽에 다른 경영진은 어느 지금 그 이스라엘 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 영업을 전체적으로 총괄하시고 계신 분은 독일 분입니다. 독일의 도미니쿠스 헐이라고 영업 총괄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프랑스인으로 제품에 대한 그 프로덕트에 대한 것을 총괄을 하고 있는 그 펠릭스 마샨입니다. 근데 이제 이태리 기업인데 우리나라의 그 성범죄자 발제를 지금 수주를 받았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개발한 게 아니고 저희들의 고객들이 저희들은 모듈만 공급을 하는 거고 저희 모듈을 가져다가 이런 업체에서 개발을 해서 업무에 납품을 하고 우리나라 전국 기술이 아직 안 비즈니스를 되나 보죠? 모듈 만드시는 분들이? 모듈은 한국에 저희들이 R&D 센터가 있어서 한국의 R&D 센터에 100명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들이 한국에서 실제로 개발을 해서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기술은 한국에서 다 가지고 있는 거고 회사가 지금 그 런던 주식시장에 상장이 돼 있고 CEO는 이스라엘 분이시라는 거죠. 근데 한국은 아직 기술은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인데 기업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업이 없다기보다는 글로벌 회사죠. 쉽게 말씀드리면 뭐 삼성이 지금 R&D 센터가 여기도 있지만은 해외도 있지 않습니까? 해외에서 개발한 제품을 전 세계에 판매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또 지금 뭐 현대 자동차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해외에서 개발한 자동차 제품들을 국내에서 판매한다든지 글로벌 커버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또 국내 R&D 센터에서 개발한 제품을 전 세계에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태리 기업을 활용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뭐 다른 기업들도 있을 때 우리나라에 다른 기업들도 이런 모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이 있지만은 세계적으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그런 데는 이제 텔릿이 한국에서는 유일해요. 텔릿닷컴이에요. 예. 세계에서 몇 번째로 이쪽에서는 제일 M2M 분야는 넘버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고 M2M 모듈 분야에서는 세계에서 제일 큰 넘버원 기업입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 HUD, 그 다음에 이제 캐치카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허죠? 저희 특허는요, 이제 고온 태그라고 해서 자동차 생산 공정 중에 도장 관리에 사용되는 특허예요. 그래서 자동차 어떤 색깔로 어떻게 기종을 입힐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로봇가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고온에서 견딜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250도까지의 고온에서도 남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현재 한국 GM에서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외국의 수입을 의존하게 된다면 40만 원의 단가에서 국내 생산 기술로 10만 원까지 단가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국세청에서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이런 수입 위스키나 국산 위스키에는 RFID 태그가 반드시 부착화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RFID 태그가 생산 공정에서 이렇게 부착이 되고, 이거를 소비자들이 이 술을 진품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판단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가짜는 유통이 될 수 있죠. 그렇죠. 가짜는 유통돼서는 안 되고 또 유통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무제면은 이 RFID가 없는 거면은 가짜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일단 RFID가 국산에서는 유통이 되면 무조건 부착화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반드시 부착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도매나 소매상에서도 RF 리더 단말기를 가지고 이제 소비자들에게 확인시켜 주기 때문에 그게 규제화가 다 모두 되어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 유통되는 이런 수입 위스키나 국산 생산 위스키에는 RFID 태그가 부착화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부착화되어 있지 않으면 거의 99%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비자들께서는 소매상이나 도매에서 이것들을 확인하시고 꼭 구매하셔야 됩니다. 이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 속안에 실링이 되어 있는 RFID예요. 있는지 없는지 그럴 경우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저희 리더 단말기가 이제 소매에서 무조건 비치되어 있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잖아요. 휴대용 RFID 위스키 진입 판별기입니다. 이걸 통해서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서요, 이렇게 가까이 태그하게 되면은 여기서 인식해서 핸드폰으로 직접 정품 인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핸드폰도 앱을 다운 받아야 되겠네요. 네,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으셔야 합니다. 위스키 진입 판별이라고 서치하시면 됩니다. 위스키 진품 확인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따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가스용기가 90도 되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가스용기를 이제 교체해야 될 수요가 있는데, 이 페인트 칠만 다시 하면 가스용기가 언제 생산됐는지 아닌지 이제 확인할 수 없어서 안전에 많은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 가스용기에다가 이렇게 톱니바퀴를 줘서 빠지지 않는 그 태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스용기의 이제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고 이력을 각각의 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난도에 방지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제품하고는 약간 틀려서요. 그 밥통에다가 지금 NFC를 저희 칩을 갖다가 이게 탑재를 해서요. 이거를 스마트폰 어플하고 이제 연동을 해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보통 일반 사람들은 이쪽에서 다 컨트롤 하는데 이 어플을 다운을 받으셔서 내가 원하는 그 메뉴 하나를 선택을 해서요. 치사를 누르고 여기를 갖다 대면 여기서 시간과 온도, 그다음 이제 그거를 알아서 설정을 해줘요. 근데 음식이 다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고장이 났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가 자가 진단이 있어서 기기에서 점검을 눌러요. 그러면 여기에 딱 갖다 대면 이렇게 자가 진단이 돼서 여기의 상태가 어떤지를 어플을 통해서 이제 전달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AS 센터에 전화를 해서 쉽게 이게 어떤 게 문제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 편리성이 있습니다. 가격은 얼마예요, 이게? 가격은 지금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사이고요. 지금 그 정도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 기능 없으면 얼마인데요? 기능이 없으면 한 40만 원대, 30만 원대. 그만 10만 원 비싼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바코드 스캐너인데요. 이게 1D랑 2D랑 저희가 만들었고, 이제 거기다 이제 플러스가 뭐냐면 이제 NFC 칩을 이용해서 이런 카드 같은 게 태깅이 가능합니다.
이런 게 지금 저희 특징이고요. 이게 타사 쪽에서는 거의 없는 제품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경쟁력을 갖고 있고 이거는 저희가 어플을 같이 만들어서 블루투스를 페어링을 한 다음에 이 데이터를 보내주시면 이게 자동적으로 데이터가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데이터가 다 들어갔을 때 여기 익스포를 눌러주시면 내용을 저장을 시켜서 저장된 내용을 메일로 바로 볼 수 있어서 보낼 수 있어서 이렇게 본사랑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일하는 데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그 NFC 기능이랑 이제 스마트 광고라는 저희가 이제 만든 그 프로그램이랑 같이 이제 솔루션을 접목을 시킨 건데요. 기존에 이제 휴대폰으로 이제 터치하게 되면은 단순히 이제 뭐 이런 홈페이지로 이제 접속이 되는 거를 이제 제작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거를 원래는 제작을 하게 되면은 개발 비용이 들어가고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걸 플랫폼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갖고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원하시는 사진을 직접 이제 올리실 수가 있어요. 뭐 인터넷이나 뭐 메일 보내듯이 그냥 홈페이지가 저희가 드리는 관리자 페이지에서 뭐 카카오 스토리나 이런 것처럼 그냥 자동으로 그냥 올리시면은 이 원하시는 위치에 이런 이미지가 뜨는 거죠 이제. 그래서 뭐 이런 초점장으로도 가능하고요. 뭐 약도 같은 것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그 명함 같은 거를 하실 경우에는 보통 명함을 주고 나서 이제 얼굴을 잊어먹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명함에다가 본인의 이미지를 넣어서 마지막에 또 터치를 하면은 바로 여기서 전화를 할 수 있도록, 뭐 전화번호 일일이 클릭 안 하셔도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서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보통 지금 많이 쓰시는 게 멤버십 쪽으로 저희가 이제 많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멤버십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뭐 PVC 카드 이제 납품하고 나면은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주고 나면은 다 이거를 버리거나 이제 뭐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없는데 이거를 매달마다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이제 이 카드를 계속 소유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갖고 한 달에 한 번씩 카드만 터치하면은 그거에 맞는 뭐 상품을 준다거나 내부에서 그러니까 내부에서 개발 없이 그냥 추가적으로 이미지만 계속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갖고 이렇게 수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추가로 이제 이미지 제한도 없고 마지막에 이제 홈페이지나 이제 뭐 쿠폰 같은 것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몇 명이 접속했는지 통계 페이지까지 저희가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별도의 개발이나 그런 추가적인 비용은 들어가진 않습니다. 예. 아이쪽 설립과 아이에 들어가는 그 재료에 대해서 저희가 수입해놓은 지금 뭐 RFID 전체를 이거 RFID를 이게 만약에 생산하는 물체라고 하면요 여기 부착할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이게 부착이 불가능한 제품이라면은 이거 들어서 어떤 항공적으로 본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게 뭐 어떤 불량이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뭐 왜 불량이 생겼는지 정보를 읽고 쓰고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얘기했다가 안 나오면 큰일 나니까 저희는 작게 얘기합니다. 저희도 뭐 이거 잘 나오면 6m까지 얇게만 넘는데 그에 비하면 많이 줄었어요. 부장님이 RFID 예, 제가 그러니까 현재 그 RFID 시스템하고 그 가시당 통신을 결합한 상품이고요. 결합한 기술인데요. 기존의 그 RFID 같은 경우는 장점이자 단점이 주변의 태그를 다 인식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단점이 만약에 그 중에 하나만 읽고 싶거나 인접 태그가 있을 때 좀 문제가 있어서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빛이 비추는 공간에 있는 태그만 읽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저희 태블릿 PC인데요. 저희 기존에 나온 태블릿 PC하고 틀리기 저는 이게 제스처 인식을 하거든요. 손을 이제 갖다 대면은 이게 제스처 메뉴가 팝업이 됩니다. 갖다 대면 기존에
나왔던 것들은 좌우 뭐 이 정도 스크롤 기능만 탑재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진입도 이제 엔터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계속되면. 그다음에 이렇게 엔터 기능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캔슬 기능이 있습니다. 캔슬 기능. 여기다 이렇게 흔들면은 밖으로 다시 빠져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저희 타겟은 이제 주방용 주방용 타블릿으로 만들었는데 주부들이 이제 이물 손에 고무장갑이나 이물 같은 게 묻었을 때 뭐 터치를 안 하고 그 제스처로만 충분히 인식을 해서 음식 레시피나 이런 걸 볼 수 있게 만든 그런 컨셉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검색을 통해서 자판기를 선택을 하고 자판기를 연결하게 되면요, 이 안에 있는 청소 상태라든가 언제 청소를 했는지, 그리고 주에 몇 회를 청소를 했는지, 그리고 먼지 센서를 통해서 이 먼지 그 청결 여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해당 메뉴를 선택한 뒤에 그 커피나 설탕 프림 양을 조절을 한 뒤에 뒷뽑기를 하고 NFC를 통해 결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설정된 정보에 따라서 이 블루투스로 이 커피 자판기에 보내져서 커피가 나오게 됩니다. 아니요, 아직. 그래서 사용자들은 이 본인이 얼마나 하루에 커피를 먹었는지, 개인 건강 정보하고 매시업을 해서 어느 정도 이 커피를 이제 카페인과 섭취하라고 보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 사용자가 이 어플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커피를 얼마나 마셨나를 이제 데이터를 누적을 함으로 해서 그 사용자가 얼마나 마셨는지 파악이 가능하고요. 더불어서 해당 그 사용자가 이 건강 정보하고 또 매시업을 해서 건강 정보하고 매시업을 해서 어느 정도 어디 카페인이 좋지 않은 그 질환의 질환을 갖고 있으면은 커피를 그만 먹으라고 권고를 하게 되는 거죠. 경고도 한다는 거죠? 예예, 알려주게 돼서. 혼나기도 하나요? 혼나는 정도는 아니겠고 광고 사항이 또 있죠. 지금 뽑은 거는 어떤 커피죠? 지금은 카푸치노입니다. 맛이 괜찮습니다. 어떻게 괜찮습니까? 너무 달지도 않고 그 커피 그 본연의 맛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이 수면 관리 서비스는 지금 수면 센서를 활용해서 환자가 수면 중에 코골이 그리고 무호흡 그리고 이제 수면 중 뒤척임을 검출할 수 있는 센서입니다. 그래서 하룻밤 수면 동안 이 수면 센서가 보시는 마네킹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하이에 이렇게 걸쳐서 착용이 가능하고요. 수면이 끝나면은 이 전용 수면 관리 앱으로 하루 동안 수면 정보 데이터가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앱에서는 이 수면 장애 정보 외에 건강 정보라든지 백내 환경 정보를 융합해서 왜 수면 상태가 좋아지고 있고 또 나빠지고 있는 등의 그 원인을 추론 분석해서 이제 피드백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기는 그 시계형 디바이스인데 각종 생체 신호를 가지고 생체 신호 중에서도 ECG, 심전도 신호랑 피부 전도도, 피부 온도 그리고 그 혈류량을 측정해가지고 그 융합을 해서 저희가 개발한 알고리즘에 적용을 시키면 불쾌랑 쾌랑, 각성, 이완 이 정도의 그 개인적인 감정을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입니다. 네. 지금 서비스로는 만약에 기분이 나쁘고 이랬을 때는 좀 밝은 음악을 틀어준다든지 아니면 그 배경화면을 좀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고, 이거 서로 공유가 되면서 다른 사람이 전화를 하기 전에 이 사람이 지금 기쁘고 있다 아니면 불쾌하다 이렇게 알고 그 전에 좀 얘기를 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전화를 하기 전에 네. 상대방이 불쾌하면 전화를 걸지 말라고 권유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뭐 어느 정도 그걸 원하면 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상대방 기분을 알 수 있는다는 정도고 저희가 저기 브레이지어에 보시면 앞에 모듈이 있잖아요. 거기서 그 사람의 생체 신호 중에 ECG 신호를 받아가지고 스마트폰에 블루투스 통신을 하고 거기서 이제 밑에 파란색 보드가 만약 그 CCTV에 부착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로 와이파이 통신을 해서 저 여성인데 여성의 위치나 그리고 생체 신호랑 환경 신호를 받아서 그거를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융합을 해가지고 지금 네거티브한 감성만 추출을 해서 나중에 신고가 바로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부모님께 알려드리는 그런 서비스. 지금 아직 과제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디스플레이만 하는 정도, 전송만 하는 그 정도만 개발되어 있고 나중에는 이제 공포, 불안 그리고 이완, 각성 이런 감정들에 대해서 감정을 구분해가지고 나중에 서비스로 하는 거고, 일단 두 번째로 이게 조금 다른데 여기 CCTV에는 집 앞에 만약에 집 앞이었으면 가족원 구성되어 있으면 그냥 통과가 되는데 만약에 외부인이 딱 왔으면 이쪽으로 이 PC랑 핸드폰은 개인이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아버지가 들고 있으면 외부인이 왔다는 거를 녹화가 돼가지고 전송한 해가지고 있어요. 센서 자판기입니다. 이 센서 자판기의 용도는 기존의 일반 사용자들이 쉽게 사용하지 못하던 센서 장비를 실제 쉽게 구매해서 바로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센서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자판기고요. 먼저 자판기를 만약 사용하고 싶은 센서가 있다면, 만약 생활 3종 센서를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생활 3종 센서를 클릭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생활 3종 센서는 실제 이제 제품 설명을 보시면 온도와 습도와 조도를 감지할 수 있는 센싱을 할 수 있는 센서가 되겠고, 이것이 이제 자기 생활에 필요하다 싶으면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고 NFC 결제를 통해서 이것을 구매하게 됩니다. 그럼 결제가 완료되고 그 센서 자판기를 통해서 자기가 구입한 그 센서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지금은 이제 이 통은 이제 빈 통인데 실제 구매한 센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이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을 통해서 구매한 센서를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 이렇게 장착을 하게 되면 실제 이 센서 장비가 장착된과 동시에 이 센서가 등록이 되고 그 센서 자원에 등록된 서비스들이 이렇게 이제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보여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 사용자들이 온도, 습도, 조도라는 것들을 실제 구매된 센서를 통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염도 센서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 염도 센서를 자판기를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되면 그 염도 센서를 받아가지고 이쪽에 이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오미길 서비스라고 하고요. 이 오미길 서비스의 시연은 여기 있는 담당자분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뭐 어떻게 시작하면 되나요? 네, 오미길 서비스 앱은 이제
음식 측정을 해가지고 사용자들에게 건강과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가지고 가장 최적적인 음식을 초개발할 수 있는 앱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로 사용하게 되는 거는 이제 제목이 오미길이지만 다섯 가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단맛, 짠맛, 쓴맛, 매운맛, 신맛 5가지 표현할 수 있는데 이번에 시작하게 된 거는 염도 센서로 짠맛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이번에 시제품으로 이제 프로토타입 식으로 나온 센서인데요. 이 센서가 이제 블루투스로 통신을 해가지고 앱과 통신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요거는 이제 몰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접속을 하고 있고요. 네, 전원을 너무 늦게 켜가지고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센서가 전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앱과 이제 통신을 하게 되고 해당 먹고 있는 음식에 대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이제 사용자들이 눈에 볼 수 있게끔 수치로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파란색으로 3번 깜빡이게 되면 측정이 완료가 됩니다. 측정 완료와 동시에 앱에도 표시가 되고 있고요. 이제 표시가 완료되면은 현재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 음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만약에 중식에서 짬뽕을 먹었다. 나는 오늘 점심에 짬뽕을 먹었다. 그럼 짬뽕을 선택해 주시고 기록 및 저장을 누르시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반영된 데이터들은 실시간으로 갱신이 돼가지고 오늘 내가 염분을 얼마나 먹었는지 그리고 일주간의 염분 섭취량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 정보를 통해서 현재 한국인들은 이제 일일 권장 섭취량 15g으로 돼 있는데 국가 표준으로 잡혀 있는 건 11g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을 기준으로 이제 제품화되었고 이 한국인 기준의 빨간색 선이 이제 15g으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최대 보통 권장할 수 있는 양인데요. 어제하고 엊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시연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용자들이 오시면서 체크를 하다 보니까 오버가 되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내려보시면은 이제 날짜별로 먹은 소금 섭취량과 칼로리 이렇게 확인해가지고 무엇을 먹었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의 음식은 이제 식시 추천과 상세 추천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사용자들의 건강 정보 그리고 방금 내가 선호했던 짠맛 여러 가지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음식을 추천하게 됩니다. 현재 이 사용자는 그 건강한 상태의 사용자로 추정이 돼 있어가지고 돼지갈비가 우선순위로 추정이 되고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5명의 사용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사용자는 건강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육류 위주의 음식을 추천하게 되고요. 해당 음식을 불편하다 그러면은 선택을 해가지고 싫어를 누르시게 되면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닭지볶음을 먹는다 그러면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2.1이라 되어 있는데 이 2.1이라는 거는 이 사용자가 저희가 5가지 판단 기준을 매겼습니다. 5가지 판단 기준 중에 가장 4번째로 높게 나온 점수로 나와가지고 지금 이게 닭지볶음이 4번째로 추천이 된 겁니다. 닭지볶음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음식에 대한 사진도 좀 보여줘서 가미를 올려주고요. 설명도 보여주고 조리법과 근처 식당이 있습니다. 근처 식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 위치를 기준으로 음식점들의 위치를 보여주게 되고요. 음식점들 위치를 포함해가지고 각자 위치에서 자기가 현재 있는 위치를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아가셔가지고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해당 음식점이 마음에 든다 싶으면은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은 현재 위치에까지 어떻게 이동해야 될지 자동차로 이동할 수 있는지 뭐 사람 이동할 수 있는지 그거는 이제 추후에 이제 계속 진행될 서비스입니다. 이상입니다. 가격은 얼마나? 센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거 사용하려면 얼마 정도? 센서는 지금 현재 나온 가격으로는 지금 테스트 프로토타입이어서 측정하기가 애매한데 한 3만 원, 5만 원 가량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게 그러면 지금 서버가 다운되는 거는 지금 해결된 거예요? 어디서 지금 이거 인식표를 사시게 되면
하면은 이거는 지금 16,000원 하고 있거든요. 하나에 16,000원이요? 네. 표를 NFC 태그로 인식하게 되면은 이 견주의 정보가 이렇게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잃어버린 개인 경우에 이 견주에게 연락을 해서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니,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장형, 칩을 이용한 내장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외장형 목걸이가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그냥 인식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첫 번째, 두 번째는 통신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 목걸이에 그냥 이름이랑 전화번호만 넣어서 인식표를 갖고 다니는 거고요. 네, 그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NFC를 이용한 목걸이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서비스를 모여서 토론과 모임을 가집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에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막상 이용하려고 하면 복잡한 불편한 날의 시설 예약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한동대학교는 미래창조과학부 지원으로 IoT, WOT 그리고 클라우드나 UC 기반의 NFC 태그를 활용해서 서비스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생들은 도서관이나 출석 체크 그리고 학교 버스를 타는 곳에 NFC 관련된 기술들을 다 활용을 하고 있고 많은 학생들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oT 기반의 출입 통제 서비스들을 함으로써 학생들은 경비 아저씨가 와서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본인들의 스마트폰으로 출입을 인증하고 출입이 인증이 되면 그 학생들은 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도서 대출이요. 다른 대학들은 도서 대출이 사서나 아니면 도서 대출을 하는 특별한 키오스크를 여러 대 비치를 해야 되는데 한동대학교는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스스로 책에 태깅을 해서 도서 대출을 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에 내장된 도서 대출을 하기를 버튼을 누르면 이용하는 건데요. 도서 대출이 되고 잃어버려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하니 한번 알아볼까요? 도서 대출이 되면 학생이 책을 들고 집에 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NFC 태깅을 한다. 그래서 다른 대학보다 장비 비용이 줄어들고 유지보수 비용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프린터는 학생이 원하는 다큐멘트를 선택한 다음에 프린터를 합니다. 그리고 프린터를 할 때 학생의 학번을 넣습니다. 이런 어려운 마음들을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NFC를 이용해 스마트하게 도서관 열람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알아볼까요? NFC를 이용한 좌석 그리고 학생증을 갖다 대면 첫 번째는 열람실에 들어가 빈자리가 있다면 부담 없이 앉아 책상 위에 NFC 태그를 어디 갔지? 두 번째로 열람실 현황 및 예약을 하고 싶으시다면 학생증을 갖다 대면 그렇게 금방 출력한 파일이 나오고 파일을 선택하여 출력을 하면 결제가 되면서 출력이 되는 타입으로 됩니다. 스마트폰이 없으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열람실 앞에 설치된 나와야 되는데. 또한 스마트 앱에 자리 비우 기능을 이용하면 약간 느리네. 지금 나오고 있어요.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기술과 더불어 스마트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들어가고 있는데요. 또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교수님은 이렇게 문을 닫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닫혀있는 문을 본인이 이렇게 여실 수도 있습니다. 갖다 대기만 해도 열리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지금 저희가 일부러 끊어놨어요. 원하는 책을 고릅니다. 저희가 지금요 전시회 때문에 지금 항상 전시회 온도하고 습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리
그래서 이게 온스도 센서 태그 이거는 실질적으로 뭐 신성물리 유통뿐만 아니라 각 산업체 분야에서 온도나 습도 관리가 필요한 그런 산업체 분야에 지금 사용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자체 같은 데서 실내 온도 있잖아요. 여름에 너무 낮게 한다든지 겨울에 너무 높게 한다든지 에너지 낭비 그걸 줄이기 위해서 이런 걸 붙여서 또 관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 회사 제품이 뭐냐면 세계 최고 작은 메탈 태그예요. 메탈하고 액체는 전류를 흘려보내기 때문에 전파를 흘렸기 때문에 특수 태그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이게 태그예요. 굉장히 작죠. 이거보다 반만한 태그도 있어요. 굉장히 작은 태그인데 이런 거는 이제 뭐 고속 도난품 관리라든지 지금 여기 읽혔죠? 일반 리더기로 다 읽혀요. 근데 이제 고속 도난이라든지 아니면 진품 관리 같은 거, 아니면 이쪽에서 보시다시피 무기 관리라든지 도구 관리, 그 다음에 PCB 관리요. PCB에서부터 붙이면 PCB 공정 관리에서부터 PCB가 버려지잖아요. 그러면 유럽 같은 데서 만약에 삼성전자에서 수입을 해가면 어떻게 의무를 부과시키냐면 니네 이 산업 쓰레기 니네가 치워가, 책임지고, 이런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에서도 만약에 뭐 이런 게 만약에 쓰레기통에 버려졌다 그랬을 때 리더기를 읽어서 PCB를 다시 꺼내내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래에는 자원이 보강되기 때문에 PCB가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라 그 PCB 안에는 유용한 금속들이 많아요. 금운동, 구리 이런 거요. 거기서 다시 녹여서 리사이클링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까지 미래에는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물어보고 다니세요. 여기 그런 유용한 저기 많으니까, 지식들 많으니까 물어보고 다니세요. 예. 이 제품이 69만 원이고요. 밑에 제품이 25만 원 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 제품은 아무데나 붙여만 넣으시면은 설치가 끝나는 무선 위치 추적기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배선 작업이 필요한 유선 위치 추적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석처럼 딱 붙네요. 네네. 저희 SKT의 초정 밀치기 솔루션인 튼 스마트 포지션은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UWB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기존에 저희가 위치를 측정했을 때는 오차가 많이 발생이 되었었는데요. 저희는 50cm라는 아주 적은 오차의 범위를 가지고 그 초정밀로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이 태그를 가지고 있으면 제가 어디에 있는지 50cm 안에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기존에 저희 와이파이나 지급이 방식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정밀하게 그 위치를 측이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강남역에 있어도 삼성역의 위치가 나올 수가 있는데, 저희 이 스마트 포지션 같은 경우는 50cm 내에서 이 반경 내에서 제 위치를 모두 다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잠깐 일단 설명해보세요. 레디, 큐. 이 제품은 브레이커라고 그래서요. 이제 땅을 이렇게 파는 이제 건설 기계 현장에서 쓰는 기계인데, 그 기계를 이제 도난을 굉장히 많이 당하다 보니까 단말기를 해서 이제 GPS를 통해서 고객님 모바일에 이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이제 보내드리는 시스템입니다. 기계를 어디다 어떻게 부착하는 거죠? 단말기를 이제 이쪽에다 이렇게 이 안에다가 붙여시키는 거고요. 어떤 단말이요? 이거는 그 일반적인 그 차량용 블랙박스의 기능은 저희가 제공을 다 해드리고요. 그 내 블랙박스에 대한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 통신형 블랙박스입니다. 그 국내 최초, 그다음에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한 내용이고요. 내 스마트폰으로 블랙박스에 대한 영상도 확인을 하면서 내 블랙박스의 그 이상 충격이 가졌을 때 문자로 그 스마트폰에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기능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 스마트폰뿐만이 아니고 그 PC 쪽에서도 그 확인할 수 있는 관제 기능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요.
가격은 얼마나 되나요? 가격은 저희가 월 고정 비용으로 19,800원이고요. 현재 2년 약정으로 해서 진행을 할 계획인데, 현재 통신사를 통해 가지고 서비스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현재 유심 비용이라든지 통신사 가입 비용이라든지 블랙박스에 대한 초기 설치 비용, 그런 거 전혀 없이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좀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유케어라고 중증 장애인분들을 위한 시스템이고요. 센서기들이세요. 그래서 화재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감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시면은 전화기로 신호가 가고요. 신호가 가면은 119나 가족, 친구, 지인분들한테 연락이 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쓰실 수가 있으시고, 독거 노인분들이나 중증 장애인분들이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다 지인분들한테 연락이 가기 때문에 편리하게 쓰실 수 있는 유케어 시스템입니다. 보시면 이 센서들은 가정 내에서 벽에 부착하시면 되시고요. 이제 무선으로 지급이라는 통신 기술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재나 가스가 이제 새었을 때 얘네들이 이 게이트웨이로 신호를 보내시면요, 알아서 119나 지인분께 연락을 취하도록 되는 방식입니다. 그건 무슨 기계들이 지금 하나하나? 이게 이제 가스 경보기, 그리고 얘가 샜을 때 자동으로 잠기는 안전밸브 기능이고요. 그리고 이건 화재 경보 발생했을 때, 그리고 이제 이거는 움직임 센서라고 해서 열로 감지를 해서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았을 때 이제 알아서 연락을 취하도록 해주는 센서고요. 이거는 몸에 차시고 나서 호출을 하는 응급호출용 시계입니다. 그래서 응급할 때 이렇게 누르시기만 해도 문자나 연락이 가는 그런 기능입니다.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는 센서들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사회복지사분들이나 간호하시는 분들이 이제 장애인분들 케어하실 때, 방문했을 때 이제 장애인분들 카드를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단말기를 이용해서 키시면은 메뉴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시면은 카드 찍는 서비스 코드를 입력이 나오거든요. 그럼 뒤에다가 이렇게 카드를 찍으시면은 이 장애인분에 대한 이제 정보가 나오죠. 그럼 이분을 몇 시에 방문해서 케어했는지, 활동 내용이나, 그리고 이제 보조금을 어떻게 결제를 했는지 전산 처리가 다 돼서 나오는 이제 단말기고요. 네, 단말기 전산 처리된 정보는 바로 보건복지부로 보내시기 때문에 이 간호사분이 얼만큼 케어를 했는지를 한눈에 이제 알아볼 수 있도록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단말기입니다. 제가 드릴 테니까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메인 메뉴가 이렇게 나오시고요. 노인분들이시면은 노인분 이렇게 찍으시고, 카드를 찍는 게 나와요. RFID 기능이 든 카드를 여기다 찍으시면은 이분에 대한 정보가 나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복지사분 카드가 있으세요. 복지사분 카드 이렇게 찍으시면요, 바로 나와서 이 복지사분이 이 분을 어떻게 케어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저희 스마트 키퍼고요. 스마트 키퍼는 이제 LTE 모뎀과 WMVR 그리고 IP 카메라로 구성된 이제 LTE 기반의 초저가 보안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어플을 다운받으시면은 바로 이제 실시간으로 영상이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이제 녹화가 되시고, 이제 움직임이 감지가 되면은 바로 핸드폰으로 알려주는 서비스예요. 동시에 이제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도난의 우려가 있으신 분들께서도 이제 클라우드에 따로 저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이제 보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핸드폰으로 보시면은 이제 핸드폰으로 펜과 틸트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고정되어 있는 카메라가 아닌 렌즈를 상하 좌우로 이제 움직이셔서 시야 확보에 타이어에 태그가 하나씩 부착이 되고요. 이 태그가 이제 타이어의 주민등록번호 같이 작용을 하겠고, 타이어의 그 생산 성형부터 출하까지 모든 정보를 이력 추적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그 RFID 모바일 리더기를 전문적으로 900메가를 생산하는 아젠텍입니다.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다른 제품과 틀리 실제 스마트폰에 장착이 돼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제품은 갤럭시 노트 제품인데요. 저희 제품들은 갤럭시 노트에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제품이고요. 특히 인터페이스는 마이크로 USB로 접촉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는 제품입니다. 뒤쪽에 보시면 저희가 여기 RFID 리더기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에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 배터리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별도로 이제 충전을 할 수 있는 또 충전 잭이 있습니다. 이쪽을 통해서 자체 충전이 가능하고요. 실제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데모 프로그램인데요. 클릭이 되면 뒤쪽에 전원을 넣게 되면 따로 이제 전원이 켜집니다. 그래서 이 기기를 이제 인식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저희 제품들 별도로 배터리 잔량이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데모 프로그램입니다. 이덱을 하게 되면 현재 보는 것 같이 태그에 별도로 이미지를 심어 넣어서 지금 태그가 리딩을 되는 겁니다. 인식거리는 1m가 좀 넘고요. 이건 하나의 어플로 이 제품에 대해서 정보를 보여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핸드폰으로 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예. 그리고 저희가 이거는 안드로이드 제품인데 별도로 이 제품은 이제 아이폰 5 그리고 최근에 나온 아이폰 S까지 적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마이크로 USB로 커넥터가 되고요. 이 친구는 인터페이스가 블루투스 4.0으로 연결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착을 하게 되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마찬가지로 이 제품도 클릭하게 되면 제품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보시는 게 다른 회사와 차별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이제 스마트폰을 개발을 하다 보니까 뒤쪽에 이제 디자인 요소를 상당히 좀 많이 가미를 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미니 BT 리더기인데요. 디자인 요소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타사와 크게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용하고 계신 모듈이나 이런 건 있으세요? 카드를 통과시키기만 해도 되는 하이패스형 게이트웨이 시스템 구성. 보시다시피 이렇게 통과가 되면은 개별의 UID 확인이 가능한 출입통제 시스템입니다. 이런 게이트웨이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는 기업의 출입통제 관리 시스템뿐만 아니라 보시다시피 백화점 VIP 고객 관리 솔루션도 아파트 단지 내 보안, 스키장, 리프트 티켓팅, 그리고 나아가서 테마파크 입장의 관리 솔루션까지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하철은 안 되나요? 지하철 같은 경우는 결제로 가게 되면은 약간의 좀 프로토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하철 결제 쪽에는 저희 향후 이런 쪽에서 먼저 비즈니스를 성립시킨 다음에 향후 비즈니스 모델 확장으로서 보고 있습니다. 뽀로로는 이거는 교통카드입니다. 교통카드. 그래서 주로 이제 집에 게이트, 그러니까 게이트나 아니면은 교통카드 또는 RF로 치는 출입문 이런 건 다 이걸로 할 수 있습니다. 열고 닫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등록이 된 사람에 한해서 열고 닫고 있습니다.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파트 관리사무에서 요거 좀 키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한번 단말기 위에다 이렇게 놓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누구 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114호 그렇게 해서 딱 등록을 해서 하면은 그 다음부터 딱 하면은 114호에 안에 그 홈 네트워크에서 띵동 하면서 누가 왔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